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 가이드 오늘은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미국 주식 가이드 황금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디어 되겠습니다. 곡물 가격 인상 수혜주라고 꼽아오셨는데 사실 디어앤컴퍼니 하면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먼저 이 2022년을 주도할 종목이라고 해서 뉴팡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들이 최근에 가장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는 이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새로운 A주라고 해서 에어로스페이스, 즉 우주항공을 소개시켜드렸다고 하면은 그 종목도 뉴팡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A죠, 어그리컬처, 즉 식량 관련된 농기계 관련주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 디어 같은 경우에는 17.7% 상승을 하는 동안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7.82% 그리고 나스닥은 15.79% 이렇게 하락을 했던 모습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디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농기계 분야에서 테슬라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농기계 제조 분야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북미 지역에서는 80%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는 지금 34%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시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캐터필러를 앞질러서 1,300억 달러 규모로서 지금 이런 산업 관련된 분야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방금 앞서서 이렇게 사업별 매출 비중 표가 나갔습니다. 보니까 농기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데 다른 사업부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 관련 분야에서 지금 사실 89%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분야인데 네. 그 외에도 지금 금융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비싼 농기계를 렌탈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대략적으로 9%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사실상 이렇게 힘든 장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2021년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4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59억 달러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년 대비 117% 상승을 했던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보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이 479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8.9%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69억 달러 이상으로서 16% 이상 전년 대비 증가를 할 수 있다. 즉 이렇게 힘든 장에서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서 미국 농부들의 수익성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농부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은 이 노후 장비 교체 수요도 또 증가한다고 해요. 이 디어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대외 변수가 디어에 많이 또 수혜를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통해서 농작물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졌다.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농작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바라기 유 같은 경우에는 두 국가를 통해서 72.7%가 글로벌리하게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밀 같은 경우도 34% 이상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에서 당연히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두 같은 경우에도 뭐 9%, 밀도 46%, 그리고 팜유 같은 경우에도 61%, 그리고 귀리 같은 경우도 뭐 80% 전년 대비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거의 전반적으로 모든 농작물들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모습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당연히 농가에서는 수익성을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후 장비를 당연히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내 평균 농기계 연령이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농기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다가왔는데 농가의 이런 수익성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디어 같은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점이 지금 이 기후 문제가 굉장히 중요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하면은 2021년에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인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이 기후변화라는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농기계를 정확히 잘 사용해서 이런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농기계와 함께 수확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의 식량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50년까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개인별 식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500칼로리 이상 소비 인구가 2015년에 뭐 34억 명이었다라고 하면은 2050년에는 74억 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곡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500칼로리 이상이면은 비만 인구가 좀 늘어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농기계 테슬라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큼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복합한 장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농촌에 대한 기피 현상부터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젊은층 인구는 이제 농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쵸.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일인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파란색 선이 이제 농지에 대한 수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평균 농지의 사이즈입니다. 그만큼 농지 수는 줄어드는데 농지의 사이즈는 커져가고 있는 만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농기계를 통해서 경작지를 계속해서 가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들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이런 기술력을 앞당겼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미 1999년부터요 농기계와 GPS 연계를 통한 그런 모바일 원격 실현을 이 노브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을 했고 그리고 2015년에는 이미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플랫폼인 DN2K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베어 플래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은 자율주행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의 기업으로서 이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력을 앞당겼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2년에 CES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IT 가전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발표를 하면서 최고의 혁신상을 이렇게 수상을 했던 모습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두 가지의 모델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 R8이라고 하는 트랙터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또는 태블릿을 통해서 이제 운행이 가능한 그런 트랙터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앱을 통해서 경작 지형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작업 설정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이 경작지를 계속해서 농가를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인력비를 20%나 감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머신 비전 제초 시스템인 CN 스프레이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제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TV에서 보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큰 농작지는 헬리콥터를 통해서 제초제를 그냥 막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 기계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뭐랄까요? 제초제를 뿌릴 곳만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뿌려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제초제를 77%까지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초제 전략도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필요 없을까요? 사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큰 경작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이 두 가지 제품을 통해서 혁신상을 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트랙터도 자율주행을 한다. 되게 재미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 농기계 관련주 한국에서도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더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 대신 좋은 종목을 좀 발굴해주는 ETF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농기계 ETF가 과연 있을까요? 사실 농기계 전문 ETF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것은 굉장히 친숙한 ETF로 알고 있습니다. 네. ARK 인베스트의 ETF 중에 맞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돈남 원리로 굉장히 유명하고 최근에는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티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제가 주목한 점은 지금 이 디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라고 하는 그런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력이 굉장히 뒷받침된다라는 측면인데 지금 현재 자율기술 및 로봇
테마인 ARKQ ETF에 지금 이 종목이 계속해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ARKQ ETF에 계속해서 4%에서 5% 수준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보유 종목 지금 비중이 6위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만큼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우주항공 ETF였죠. 사실 2020년대 이 ETF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ARKX ETF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6에서 3% 정도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보유 비중 지금 9위 정도로 랭크가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가서도 이런 농작지를 만약에 경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율주행으로서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농작지를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도 이 우주항공 ETF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고 ARK 인베스트에서는 단순히 뭐 너무 그런 신생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가 긴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 하신다고 하면은 이 기업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디어앤컴퍼니가 이러한 두 가지 ETF에 최근에 편입이 된 건가요? 사실 최근에 편입이 된 게 아니라요. 이 ETF들이 출시가 되자마자 이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었던 만큼 네. 사실상 이 ARK 인베스트의 종목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기업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이 인베스트먼트 아크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앞으로 ETF 자체가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되나요? 사실 ARK 인베스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모습에서는 사실 ARK 인베스트에 지금 당장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ARK 인베스트 내에서도 분명히 계속해서 기업들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디어 같은 기업들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편입이 되어서 앞으로의 주가 업사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디어앤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가이드 함께 해봤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가이드해드린 분은 유한타증권의 김동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